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초중고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스스로를 수포자, 수학 포기자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3명밖에 안 돼요? 과연 그럴까요? 10명 가운데도 8명은 수학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어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예. 지난해 11월 전국의 150개 학교의 교사와 학생 6,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제가 그중에 눈여겨볼 건 초등학생을 좀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초등학생 70%가 수학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취재를 좀 더 해보니까 입시 전문가들과 또 학계에서 짚은 시점이 있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첫 갈림길이 왜 초등학교 3학년일까를 오.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왜요? 이게 우선 큰 틀에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수학교육 과정은 스스로 익히는 시간이 없이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어려운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해서 복습도 하고 연습을 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건데 네. 아이들이 지금 그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학 수준은 상당히 높고 그걸 일정 수준 고등학교 때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진도를 빠르게 빼야 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난이도는 가파르게 높아지는데 그 기점이 3학년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수학에 대한 압박감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전교조 초등위원장 이소희 교사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뭐 이런 글자 놀이 하고 있을 때 한글 놀이 배우고 자음자, 모음자로 이루어진 글자 조합은 이렇습니다. 배울 때 수학책 83쪽 펴세요. 이거 해야 돼요. 1학년 애들도 선원수령 평가를 해요. 문장 3-4줄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반 애들이 막 풀면서 울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고. 어떤 수를 3을 더해야 될 것을 잘못하여 뺐더니 뭐가 나왔습니다. 원래대로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1학년 애들은 멘붕이죠. 이게 1학년 문제예요? 네, 1학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못하더라도 수학 시간에 이 답을 또 써야 하고 네. 답안지도 서술형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 이 문제를 실제로 그 1학년 23명 있는 반에 냈을 때 문제를 맞춘 아이가 딱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은 수학 자체도 어려워하고 이 문제를 해독하는 것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데요. 예. 근데 그나마 1, 2학년 정도는 그래도 가정에서 숙제를 봐주고 지도를 하는 집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다만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자율에 맡기기도 하고 또 이때부터 자연수와 분수, 나눗셈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양육자들이 가르치는 걸 좀 버거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야, 예. 근데 제가 실제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예. 이게 분수 문제거든요. 네. 은정이 어머니는 2분의 1 시간 동안 반죽을 하고 1과 3분의 2 시간 동안 빵 모양을 만든 후에 45분 동안 빵을 구웠습니다. 은정이 어머니가 빵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모두 몇 시간이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답이 얼마일까요? 답이 몇 시간인데요? 계산하신 거죠? 답이 몇 시간인데요? 답은 175분입니다. 그래요? 네, 방금 암산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오, 방금 한 겁니까? 들어오기 전에 한 겁니까? 읽으면서 했습니다. 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3학년이 되면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도 이소희 교사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서술형 문제가 문제집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님들이 학원으로 보내기 시작하세요. 3학년 때가 그 기점이에요. 태권도 학원을 그만두고 공부방이나 수학학원, 영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는 이 기점이 3학년이에요. 부모님들이 가르치다가 화나니까 포기하는 케이스도 있고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네? 하는 또 나만의 벽에 갇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본격적인 차이는 3학년 때부터는 진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요. 학원을 보내봤자 네, 학원에서는 선행 위주잖아요. 그렇죠. 문제풀이로 시간을 많이 안 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습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빠르게 격차가 벌어지고 그 격차를 좁히는 게 쉽지가 않은데 3학년 교실 한 반을 생각했을 때 6학년 선행까지 끝낸 아이들이 있고 숫자로 1부터 100까지 세는 거를 좀 버거워하는 아이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형성평가라던가 단원평가를 보고 미도달된,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교육청에 매년 보고하는 절차가 3학년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는데요. 네. 이게 부족한 아이들한테는 보충 수업을 제공하자라는 취지인데 이것도 좀 쉽지가 않은 게 나머지 공부를 시키느니 차라리 학원에 보내겠다라는 양육자들도 많고 이렇게 개별 제도가 필요한 아이들을 한데 모아서 가르치자니 교사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못 잡으면 쭉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고요. 예. 학교에서 이렇게 매번 형성평가를 보고 또 집에서도 유독 수학 점수에 예민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미 이때부터 안다는 거죠. 아, 뭔가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근데 나는 못하는구나 해서 위축이 되기 시작한다는 건데 이렇게 분수를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난다라는 게 사실 되게 오랫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나왔던 목소리인데 아직까지 좀 마땅한 대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안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돌아보면 수포자가 된 결정적 시점이 미분적분 배울 때였던 것 같은데. 아, 고등학생 때죠. 네. 그때 예. 그럼 저는 생각했죠.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느냐.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네. 찍기 실력을 차라리 기르자. 이렇게 갔던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 유 작가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요즘같이 서술형으로 답안이랑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상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토모 110님이 문해력이 안 되면 수학 안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 주신 거잖아요. 네.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